추억의 올드팝을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팝스 라운지, 복합문화예술회사 아트콜라주장의 운영을 맡고 있는 장승용 대표 만나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장순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60년대 팝음악을 이렇게 저희가 돌아보고 있는데 오늘은 어떤 장르일까요? 예, 오늘은 1960년대 미국에서 인기를 얻었던 대중음악의 5번째 장르이자 또 마지막 장르가 되겠는데요. 예, 컨트리 음악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네. 예, 컨트리 음악의 경우 1960년대는 희비가 교차한 시기였는데요. 우선 기쁜 소식을 본다면 컨트리 장르가 텔레비전을 통해서 인기를 얻은 주간 시리즈와 그리고 이제 시상식 프로그램 이런 것들과 함께 미국 전역에 알려지게 되었고요. 이러면서 음반 판매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게 됩니다. 반면에 슬픈 소식은 비행기 추락 사고를 포함한 여러 사고들이 발생을 해서요. 네. 많은 컨트리의 탑스타들이 비극적인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아이고, 여러 가지 안타까운 사건 네. 사고도 많았던 그런 시기인 것 같은데 그러면 1960년대 컨트리 장르의 특징들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볼까요? 예, 1950년대 후반에 그때 50년대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네. 1950년대 후반에 컨트리 장르에 대한 록큰롤의 잠식이 증가하면서 예. 이에 대한 대응으로 나왔던 음악이 내시빌 사운드라는 게 있었어요. 그때 말씀을 드렸는데 네. 이 내시빌 사운드가 1960년대에도 이제 큰 인기를 계속 이제 유지를 하는데 이 분야의 대표적인 음악가들인 짐 리브스, 또 로저 밀러, 에디 아놀드, 그다음 패시 클라인이 각각 이제 Here Have to Go, King of the Road, Make the World Go Away, I Fall to Pieces와 같은 노래를 통해서 큰 성공을 거두게 됩니다. 네. 예, 그리고 이제 이렇게 되다가 1960년대에 이제 말이 점점 가까워되면서 네. 내시빌 사운드가 더욱 세련되고 부드러워진 컨트리 폴리탄이라고 하는 스타일의 음악으로 변형이 되게 돼요. 네. 그래서 이제 이런 컨트리 폴리탄 스타일의 대표적인 가수들을 보면 태미 위넷, 글렌 캠볼, 더티 웨스트, 찰리 프라이드 이런 가수들이 대표적인 아티스트들입니다. 그렇군요. 컨트리폴리탄 스타일, 키보드, 기타의 현악기들이 더해진 약간은 크로스오버 형태의 느낌의 음악이다라고 알고 있는데 맞을까요? 네, 컨트리폴리탄 스타일을 좀 잠깐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요. 네네. 내시빌 사운드가 이제 1950년대 말에 록큰롤의 어떤 좀 굉장히 영향을 이제 어떤 대응으로 이제 만들어진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1960년대가 되면서 다시 한번 또 내시빌 사운드가요. 컨트리 분야에서는 라이벌 장르였던 전에 좀 처음에 말씀드렸을 거예요. 첫 번째 시기가 베이커스필드 사운드. 네네. 그 다음에 이제 외 장르에서는 브리티시 인베이전. 많은 영국의 음악가들이 미국으로 몰려들면서 위협을 했던 시기였죠. 이것에 대해서 도전을 받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다가 더욱이 또 이 내시빌 사운드의 가장 큰 스타 중 두 명인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패스 클라인하고 짐 리브스가 각각 비행기 추락 사고로 이제 갑작스럽게 사망을 하면서요. 예. 이러한 문제가 더욱 심각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시빌 사운드가 음반 판매를 더 높이기 위해서 더욱 팝의 느낌이 뚜렷해지는 방향으로 가게 되고요. 이러면서 여기에 실제 오케스트라를 갖다가 추가한다든지 또는 합창단을 갖다가 사용한다든지 하면서 스트링 현악 있죠. 현악의 네. 편곡이 더욱더 풍부해지고 두드러지는 이런 어떤 방향의 음악으로 이제 가게 되면서 내시빌 사운드보다 더 부드럽게 이제 만들어진 음악이 만들어지는데 이것이 바로 컨트리폴리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군요. 그래서 컨트리폴리탄이 실질적으로 이제 주류 미국의 대중음악 시장을 겨냥하면서 큰 효과를 얻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 어떤 내시빌 사운드의 큰 어떤 라이벌이었던 베이커스필드 사운드는 지속적으로 열렬한 컨트리 애호가들 사이에서 컨트리 음악을 지배한 반면에 컨트리폴리탄은 점점 팝 차트 쪽으로 가게 돼요. 네. 예. 그러면서 이제 베이커스필드 사운드가 더 이제 컨트리 차트를 지배하게 되는 거죠. 그렇군요. 예. 그러면 이거 외에 1960년대 큰 인기를 얻었던 컨트리 음악 스타일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아까도 말씀드렸던 이제 베이커스필드 사운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네. 이것이 이제 크게 부상을 하고 인기를 얻게 되는데요. 베이커스필드 사운드는 왜 내시빌 사운드 이전에 나왔던 헝키통크 사운드 말씀드렸었죠, 예전에. 네네. 이 헝키통크 사운드를 기본 베이스로 깔고요. 여기에다가 전자악기, 백비트, 그다음에 로큰롤에서 차용한 스타일 요소들을 추가했는데 여기에는 벅 오웬스나 멀 해거드, 윈 스튜어트 등이 이 베이커스필드 사운드를 대체한 대표적인 어떤 아티스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외에 또 좀 특이한 가수로는 저니 캐시가 있는데요.
쟈니 캐시는 그 1960년대에 가장 영향력 있는 음악가 중 한 명이었는데 어. 이 쟈니 캐시는 이제 주로 컨트리 곡들을 발표했지만 그의 노래와 사운드는 그 외에 뭐 락커빌리, 블루스, 포크 및 가스펠 굉장히 많은 그 장르를 또 아우르고 있었습니다. 네. 또한 그 쟈니 캐시는 그 뭐 소수민족 또는 뭐 교도소 수감자를 포함한 사회에서 소외당하는 계층들 이런 사람들에 대한 그 큰 연민을 가지고 있었고요. 이런 그 연민을 음악에서 보여주게 되는데요. 캐시의 그 가장 성공적인 앨범들 중에서 두 장인 그 A Folsom Prison하고 A San Quentin이라고 하는 그 앨범이 있는데 이것은 실제 감옥에서 라이브로 녹음된 바입니다. 그렇군요. 조니 캐시가 컨트리 음악계에서 일종의 반항아로 불리기도 하는데 네. 당시에 그 수감자들의 기본적 인권을 좀 강조했어요. 그래서 네. 그 인권을 누리지도 못한 채 억압된 생활하는 거에 비판을 하기도 했었죠. 근데 실제 음반을 감옥에서 라이브로 녹음했네요. 네. 대단하네요. 신기하기도 하고. 컨트리 음악 분야에서 그러면 큰 인기를 얻었던 가수로는 또 누가 있을까요? 예. 1960년대 후반에 그 미시시피주 슬래지 출신이었던 그 찰리 프라이드라고 하는 가수가 있어요. 이 찰리 프라이드는 그 아프리카계 미국 이제 흑인 가수였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찰리 프라이드는 사실상 백인 아티스트들이 지배하던 장르인 그 컨트리 음악 분야에서 최초로 슈퍼스타가 된 아프리카계 미국인 가수예요. 예, 그리고 이제 이 시기에 가장 성공한 그 여성 컨트리 가수로는 로레타 린, 태미 위넷, 달리 파튼. 뭐 너무나 유명한 가수들이라 네. 대표적인 곡들이 너무나 많죠. 예. 1960년대 지미 딘 쇼와 같이 또 그 컨트리 음악이 더 많은 청중에게 다가갈 수 있는 여러 TV 프로그램들이 제작되기도 했습니다. 여기서 지미 딘은 실질적으로 컨트리 가수고요. 네. 이 지미 딘 쇼는 지미 딘이 그 사회를 보는 그러니까 호스트를 맡아서 했던 쇼예요. 예. 그렇군요. 네. 그럼 이 시기에 앞서 그 컨트리 음악인들한테 안타까운 사고들이 많았다 하셨어요. 비행기 사고도 있었고. 네. 어떤 사고들이었나요? 예. 뭐 너무나 많은 사고가 있었는데요.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우선 우리에게 그 All for the Love of a Girl이라고 한 노래로 잘 알려져 있는 그 쟈니 허튼이라고 하는 가수가 있는데요. 네. 이 쟈니 허튼은 1960년에 자동차를 몰고 가다가 트럭과 충돌이 나면서 그 자리에서 거의 병원에 옮기기도 전에 사망을 하게 되고요. 예. 1963년 3월 5일에는 그 같은 비행기를 타고 가던 패시 클라인, 카우보이 코파스, 호시 호킨스가 그 비행기가 추락하면서 같이 사망을 하게 됩니다. 네. 그 다음에 그 1964년 7월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짐 리브스가 비행기를 조종하다가 직접 조종을 했어요. 네. 비행기를 조종하다가 그 폭풍우를 만나가지고요. 아이고. 그 테네시주 브렌트우드 근처에서 그 비행기가 추락하면서 목숨을 잃게 됩니다. 듣기만 해도 이렇게 끔찍한 사고들이 네. 몇 년 사이에 정말 많이 안타깝죠. 일어났네요. 안타깝죠. 네. 예. 많이 안타깝고요. 예. 1960년대 컨트리 음악들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 그럼 그 중에서 오늘 소개해 주실 음악은요? 네네. 오늘 소개하려는 그 베이커스필드 사운드의 그 대표적인 음악가 중 하나인 멀 해거드가 부른 오키 프롬 머스코기입니다. 예, 그 우선 멀 해거드는 미국 캘리포니아주 오일데일에서 태어난 컨트리 음악 가수, 작곡가, 기타리스트이자 바이올린 연주자이고요. 그 어린 시절에 아버지가 이제 사망을 하면서 큰 혼란을 겪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젊은 시절에 이제 여러 번 좀 감옥에 또 투옥되기도 했습니다. 네. 그러고 나서 이제 1960년에 그 샌 퀸틴 스테이트 프리즌 감옥에서 석방되면서 새로운 다짐과 함께 인생 항로를 변경했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컨트리 음악 가수로서 경력을 시작하게 됩니다. 예.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멀 해거드는 1960년대와 80년대 사이에 미국 컨트리 차트에 38개 1위 곡을 탄생시켰고 그중 일부는 빌보드 핫 100 차트에도 오르게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해거드는 2010년에 미국 문화에 공헌한 공연 예술인들에게 주어지는 케네디 센터 공로상, 2006년에 그래미 평생 공로상을 수상하게 되고요. 1977년에는 내시빌 작곡가 명예의 전당, 1994년에 컨트리 음악 명예의 전당, 1997년에는 오클라호마 음악 명예의 전당 입성 등 많은 영예를 얻게 됩니다. 네, 오늘 함께 들어볼 이 밀 해거드의 음악 어떤 곡인지 간단히 소개해 주실까요? 멀 해거드의 곡인 그 오키 프롬 머스코기라고 하는 곡인데요. 오늘 소개할 곡이요. 이 곡은 멀 해거드하고 더 스트레인저스는 이제 주로 그 멀 해거드의 그 백밴드였어요. 예, 그 같이 녹음한 노래인데요. 해거드가 이 밴드의 드럼 연주자였던 로이 에드워드 버리스와 공동으로 이제 만든 곡입니다. 네. 오키라고 하는 그거는요. 그 미국 오클라호마주 출신의 사람을 나타내는 속어이고 머스코기는 오클라호마주에서 11번째로 큰 도시입니다.
이제 70년대 우리나라에 왜 번안가요라고 해가지고 굉장히 많은 그 곡들이 외국 곡을 우리나라 가사로 붙여서 부르는 곡들이 많았는데요. 네. 예, 70년대 이 노래는 그 왜 우리나라 가수 서유석 씨가 그 아, 철날 때도 됐지라고 하는 제목으로 해서 이 그래요? 번안가요를 불렀습니다. 네. 예. 이 노래는 1969년 9월에 발표되었고요. 해거드의 가장 유명한 노래 중 하나입니다. 아, 그렇군요. 서유석 씨가 철날 때도 됐지. 네, 음악이랑 네, 네. 좀 이게 노래 원곡이에요. 아, 그래요? 네. 노래 제목이 너무 웃겨서. 네, 네. 그렇죠. 한번 비교해서 들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네,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시간이 다 돼서 예. 저희가 이 노래는 오늘 끝곡으로 좀 들어볼게요. 자, 그러면 팝스라운지 오늘 순서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아트콜라 주장 장승용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